자, 4번 자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은 자궁 바닥과 자궁 몸통, 자궁 목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여기가 자궁이죠. 자식이 사는 궁전이라 해서 자궁이고요. 자궁 바닥은 이렇게 아래쪽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 넓은 부분을 자궁 바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자궁 몸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궁의 위치를 보면 방광과 곧창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챕터 1장의 인체 개요와 발생을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자궁의 위치가 앞쪽에 방광이 있고 뒤쪽에 이 곧창자가 있죠. 그래서 항문을 이렇게 이어져 있죠. 곧창자와 방광 사이에 이렇게 자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궁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자궁벽인데요. 이 자궁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궁 속막이 있고요. 자, 이쪽이 자궁 속막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자궁 속막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자궁 근육층이 있습니다. 자궁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자궁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는 자궁 바깥막이 있습니다. 이쪽이 자궁 바깥막입니다. 이 세 개의 막을 우리는 자궁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궁 속막을 보면, 자, 이 자궁 속막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속막이 이렇게 있겠죠? 이 자궁 속막을 보면 이제 안쪽 표면으로부터 침일층입니다. 빽빽하게 차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층을 침일층이라고 합니다. 빽빽하고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침일층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면층이라고 하는데, 해면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면, 스펀지 모양처럼 구멍이 뽕뽕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면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는 바닥층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닥층이 있다. 이 침일층과 해면층을 기능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기능층이라고 부른다면요. 임신을 준비하는 기능, 또 이제 임신이 되지 않을 때는 탈락하여 월경이 유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침일층과 해면층은 기능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신이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면 이 해면층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혈관이 풍부해서 자, 여기에서 착상을 하게 되면 영양물질들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해면층에는 이렇게 영양물질이 분비되고 빽빽하게 치밀한 곳에서는 수정란이 잘 착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침일층과 해면층은 착상하거나 또 임신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탈락하여 월경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능을 담당한다 해서 기능층이라고 부르고요. 바닥층은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월경 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경 주기는 자궁 속막 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 자궁에는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라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월경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궁 속막에 위치해 있어서 자궁 속막 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난소에서 이렇게 주기가 있었죠. 난소에는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이러한 주기가 있었고요. 자궁 속막에도 이렇게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기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이제 자궁 속막이 탈락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월경기라고 합니다. 자궁 속막의 침일층과 해면층, 이거를 기능층이라고 했죠. 기능층이 탈락되어서 출혈이 되는 시기를 월경기라고 하고요. 보통 월경기는 이제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증식기가 있는데요. 이 증식기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죠. 이 에스트로겐은 난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난포가 있고요. 난자를 싸는 포자기가 있고, 이 속에는 난자가 있죠. 이 난포기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겠습니까? 난포기 안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난 S라인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증식기, 즉 자궁 속막을 증식시킵니다. 자, 여기가 자궁 속막이죠. 자궁 속막을 증식시켜서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것을 에스트로겐이 자궁 속막을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돼서 자궁 속막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분비기. 분비기라는 것은 다량의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분비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난포가 배란이 이렇게 되겠죠? 난자를 바깥으로 배출하면 배란이 되죠? 배란이 지나면 황체기가 됩니다. 황체기. 배란 후에 난포는 황체로 바뀌죠? 이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비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었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다량 분비되는 이 시기가 바로 분비기가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자궁 속막을 두껍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샘에서 이 자궁 속막에 있는 자궁샘에서 영양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영양물질이 분비가 되도록 합니다. 자, 영양물질이 분비되면 정자와 난자가 자궁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자궁 속막에 착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영양물질이 분비돼서 그 수정란이 영양물질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착상이 안 되면 자궁 속막은 국소적인 빈혈로 탈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비기 이후에는 또 다시 월경기가 되겠죠. 자, 이 분비기에는 월경 전기가 포함이 된대요. 월경이 이루어지기 전 이 월경 전기가 2 내지 3일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월경이 시작하죠. 자, 분비기에는 이 월경 전기가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는 책마다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월경 전기 이렇게 4개로 월경 주기 사이클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난소에서 이루어지는 주기가 있고요. 이 난소 주기에는 난포기가 있고, 자, 이렇게 난자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배란기가 있고요. 난포에서 배란이 되고 남은 것을 우리는 황체라고 하죠. 그래서 황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소에는 3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궁 속막에도 이렇게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월경전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난포기를 한번 보면요. 난포기는 1일에서 14일,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난소 주기의 난포기는 1일에서 14일 또는 1일에서 13일 이렇게 난포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14일경에는 이렇게 배란이 됩니다. 이렇게 배란이 되죠. 이렇게 난포가 성장하고 난자가 성숙하는 이런 과정을 난포기라고 그랬죠. 난포에서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배란기라고 하고요. 황체기는 난포에서 난자가 나오고 남은 이 난포를 우리는 황체라고 하죠. 황체를 형성하는 기, 또 황체기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난포가 있기 때문에 난포가 성장하는 이러한 시기를 난포기라고 합니다. 황체기가 돼서 이렇게 점점 황체기가 나중에는 백색체가 되죠. 자, 그래서 황체기는 또 14일에서 28일 또는 15일에서 28일 이렇게 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3일은 난포기,
14일은 배란기, 15일에서 28일은 황채기 이렇게 구분하는 책도 있고 저희들은 1일에서 14일 난포기, 14일에서 28일 황채기 이렇게 했는데요. 책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궁 속막 주기가 있는데요. 자궁 속막 주기는 1일에서 5일 정도 월경기가 있죠. 월경기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궁 속막에서 이렇게 조직이 탈락돼서 월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월경기라고 하고요. 월경기가 지나면 증식기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월경기에는 자궁 속막이 정확하게 말하면 침일층과 해면층이 탈락됩니다. 자, 자궁 속막이 탈락되기 때문에 자궁 속막이 많이 이렇게 이제 손상받겠죠. 자, 그러면 증식기, 월경기가 끝나고 증식기에 무엇이 분비됩니까?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바로 자궁 속막으로 가가지고 자궁 속막을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증식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궁 속막이 증식이 되면 이 자궁 속막에 이렇게 세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두꺼워지겠죠. 증식기가 끝나면 이제 분비기가 되는데 이때는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다량 분비가 되죠. 물론 약간의 에스트로겐도 분비가 되지만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 다량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게스테론은 다시 자궁 속막으로 가가지고 두꺼워진 자궁벽을 이렇게 유지시킵니다. 두꺼워진 자궁벽을, 자궁 속막을 이렇게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궁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자궁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수정란이 착상하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궁 근육 수축을 억제시키고요. 수정란이 잘 착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고요. 소량의 에스트로겐은 이 프로게스테론을 옆에서 보조해 줘서 자궁벽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두꺼워지면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라고 하고요. 이 분비기에는 2 내지 3일에는 월경, 정기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일에 월경, 정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여기에 국소적인 빈혈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월경기에 이러한 자궁 속막의 침일층과 해면층의 조직들이 탈락이 되면서 이렇게 월경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식이 사는 궁전에서 여기는 이제 자궁이라고 하고요. 자궁에는 자궁관이 이렇게 있고 위쪽에 이 부분을 자궁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에는 좁아진 부분을 자궁목이라고 하고요. 중간에는 자궁 몸통이라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궁목에 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곳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목경자를 써서 이 자궁 목 부분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쪽에 자궁 속막이 있고요. 이쪽은 자궁 박간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를 자궁 근육층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분비계에는 자궁 속막의 국소적인 빈혈과 본격적인 탈락보다도 이 탈락을 이렇게 준비하는 월경, 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락 시기라기보다도 탈락 준비 시기다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탈락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월경기에 탈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비기는 다량의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은 시기로 만든다. 이렇게 자궁 속막을 두껍게 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분비기에는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분비기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해서 수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월경기로 시작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궁과 바깥 음부,
자, 이 부분이 바깥 음부인데요. 자궁과 바깥 음부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교 기관이 되고요. 분만 시 태아가 나오는 통로 역할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바깥 음부, 외음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음부는 대음순과 소음순이 있는데요. 자, 이름이 음순이라는 것은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 음부가 입술 모양처럼 생겼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뜻이죠. 크고 두꺼운 주름을 대음순이라고 하고 작고 부드러운 주름을 소음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액이 있고요. 큰 질어기샘이 있습니다. 바깥 음부에는요. 자, 그림을 보면 먼저 대음순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데 굉장히 입술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대음순이라고 하고 안쪽에는 소음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음액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요도가 있고 아래쪽에는 질이 열리는 곳이 있고 제일 밑에는 항문이 있죠. 자, 보면 이쪽이 대음순에 해당합니다. 바깥쪽에가 대음순인데요. 대음순은 피부에 해당합니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피부에 해당하고요. 안쪽에 있는 소음순이 있는데 이 소음순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점막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소음순과 위쪽에 이 천여막이 있는데 이 천여막 사이에 큰 질어기샘이 있습니다. 질어기라는 뜻은요, 질입구라는 뜻입니다. 어기라는 것은 입구라는 뜻인데요. 질의 입구의 주변의 공간을 질어기라고 하는데요. 큰 질어기 샘이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질어기 샘이 있는데요. 그래서 천여막과 소음순 사이에 큰 질어기 샘이 있어서 큰 질어기 샘에서 이렇게 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윤활 액들이 나와서 질벽을 윤활작용을 시켜주는 액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교시에 윤활시켜주는 액체가 바로 큰 질어기 샘에서 끈적끈적한 점액 윤활액이 나와서 코팅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에는 이렇게 젖을 분비하는 젖샘이 있죠. 그래서 부속 생식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젖샘과 젖꼭지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젖샘은 이렇게 변형된 부분 분비 땀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알아둘 것에 보면 상동기관이 있습니다. 상동기관이라는 것은 서로 기능이 유사하다, 상동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발생학적으로 동일 조직에서 기원하는 것을 우리는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동기관은 하나의 구조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음낭, 자, 여성에서는 대음순, 제일 바깥에 있는 대음순이 남성의 음낭과, 이 음낭도 바깥에 있죠? 음낭과 상동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낭에는 고환이 있지만, 이게 정자를 만드는 고환이 있지만, 이제 대음순에는 난소가 없죠. 난소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대음순에는 존재하지 않죠. 남성의 음낭 안에는 고환이 있었죠. 고환에는 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여성의 상동기관은 난자를 만드는 난소가 있죠. 자, 그리고 남성에서는 정자가 지나가는 관해서 정관이 있듯이 여성에게는 난자가 지나가는 자궁관이 있었죠. 난자가 배란이 되면 이 자궁관에 난자가 지나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정자가 지나가는 관인 정관은 난자가 지나가는 자궁관과 상동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 바깥에 있는 음낭이 대음순과 상동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전립샘 있죠? 전립샘은 성적 흥분을 할 때 정액이 분비되죠?
요도에 있죠. 마찬가지로 여성도 이제 요도샘 또는 요도 곁에 있는 샘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밤톨 모양처럼 생긴 전립샘이 있죠. 그래서 전립샘에서 이렇게 정액이 분비되듯이, 그리고 전립샘은 또 요도가 이렇게 관통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성으로 말하면, 자, 제일 위쪽이 음액이 있고요. 자, 음액 아래쪽이 요도가 있습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가 있고, 아이가 나오는 질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요도 곁에 있는 샘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속에 요도 샘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도 곁에 있는 샘이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요도가 있죠. 그래서 이 요도, 이 속에 요도 곁샘이 있습니다. 요도 곁샘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음경 있죠. 남성의 음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음경은 이렇게 흥분을 하면 발기가 되죠. 동맥 혈액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발기가 되듯이 여성에게는 음액이 성적 흥분할 때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액이 상동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음경요도면이라고 나왔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음경봉합선이 맞습니다. 음경봉합선이라고 하는데요. 음경봉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다면, 자, 남성의 이렇게 음경을 보면 이제 이 음경요도면이 이제 이 부분 전체를 뜻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음경요도면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음경봉합선, 이제 요도면 중에 정중앙에 있는 봉합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경봉합선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는 이 피부, 이 봉합선이 여성의 이 소음순과 상동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음순 안에 이 소음순 있죠. 이 소음순과 남성 음경의 이 봉합선이 상동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남성의 망울요도샘, 이제 요도에 있는 망울요도샘과 여성의 큰 질어기샘이 상동기관인데요. 남성에 보면 이렇게 요도에 망울 모양처럼 생긴 요도샘이 있는데, 이 망울요도샘에서 성적 흥분이 되면 이제 윤활액이 이렇게 나온다겠죠. 윤활액이 나와서 귀두까지 이렇게 미끄럽게 코팅해줘서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망울요도샘이듯이, 여성에게도 이 천여막과 소음순 사이에 큰 질어기샘이 있습니다. 질 입구 쪽에 있는 큰 샘이란 뜻인데요. 큰 질어기 샘에서 이렇게 윤활액이 나오면 잘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동일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착상하는 곳은, 자, 여기서 난포가 이렇게 있어서 난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난자를 배출하게 되면 이 난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난자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궁관의 팽팽한 부위, 팽대부에 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자는 이 질을 통해서 이렇게 정자가 들어가 가지고 자궁관을 통해서 이 자궁관 팽대부에 가서, 자, 여기서 둘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하죠. 수정. 그래서 수정란이 돼 가지고 자궁 속막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아가 되는데요. 착상하는 곳은 자궁 속막이고요. 자궁목이라는 것은 여기가 자궁목이죠. 자, 자궁목에 착상을 하면 이제 이게 착상이 잘못된 것이고요. 자궁 바닥. 자, 이 부분이 자궁 바닥이 되겠고, 자궁관 팽대 부분은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을 자궁관 팽대라고 하고요. 질천장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월경 주기,
즉 자궁 속막 주기에서 가장 긴 시기는 월경 정기는 2 내지 3일 정도 분비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월경은 1일에서 한 5일 정도, 사람마다 일주일 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5일 정도 하고요. 자, 증식기는 6일에서 13일, 14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이루어지죠. 자, 분비기는 15일에서 28일까지가 분비기에 해당하니까 14일 또는 15일 정도가 되겠네요. 자, 월경 후기는 없죠. 그래서 가장 긴 시기는 4번 분비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월경 주기, 자궁 속막 주기는 자궁벽에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게 하는 시기다.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다.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는 분비기죠. 분비기. 자, 이런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증가되니까 분비기인데요. 이 분비기에는 이 자궁벽에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도록 자, 자궁벽을 이렇게 두툼하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자, 여기에 난소 주기에서 이제 배란이 되고 이렇게 황체가 되죠. 자, 황체가 되고요. 이 황체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었죠. 이 프로게스테론이 바로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궁 속막으로 가가지고 두꺼워진 자궁벽을 두껍게 유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에스트로겐도 프로게스테론을 도와서 이렇게 자궁벽을 두껍게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자궁벽이 두껍게 유지하도록 계속 유지해주는 역할은 바로 임신됐을 때 잘 착상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기고요. 분비기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궁 속막 주기에 이 분비기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전에 증식기에는 여기에 난포 자극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죠.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벽을 증식시킨다고 그랬죠. 두껍게 해주면 바로 프로게스테론은 이 두꺼워진 자궁벽을 유지시키고 영양물질을 분비시켜서 착상하는 수정란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신 전기는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니까요. 삭제해 주시고요. 자, 답은 분비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증식기는 이제 난포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자궁 속막으로 가서 증식을 시켜주는 증식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여성 생식기에 질구멍 양쪽에 있는 샘, 점액을 분비해서 성교 시 윤활 작용을 하게 하는 곳은 여성 생식기에 양쪽에 있으면서 자, 질구멍 양쪽에 있는 샘인데 바로 이 천여막과 소음순 사이에 큰 쥐러기 샘이 있죠. 점액을 분비해서 성교 시에 윤활 작용을 하게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바르톨린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바르톨린 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큰 지러기 샘을 의미합니다. 질 입구에 있는 큰 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남녀 상동 생식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고환은 정자를 하죠. 그래서 난자를 만드는 난소가 상동기관이죠. 그리고 음낭, 자, 음낭, 고환을 싸고 있는 음낭이고요. 이 음낭은 바깥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입술 모양의 큰 대음순이 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피부에 해당하니까요. 자, 음낭과 대음순은 상동기관이고, 정자가 이동하는 관과 난자가 이동하는 자궁관은 같은 상동기관이죠. 자, 그리고 사정관. 이제 사정관은 이렇게 전립샘에서 정액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 이런 곳이라고 해서 사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관하고는 이 음액과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음액은 성적 흥분할 때 커지기 때문에 음경, 남성의 음경과 상동기관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망울요도샘, 남성의 요도 쪽에 망울요도샘과 여성의 큰 지렁이샘은 이렇게 요도의 윤활액을 이렇게 분비해 가지고 잘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귀두에도 잘 코팅을 해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듯이 큰 지렁이샘도 여기에 이렇게 윤활액을 분비해 가지고 망울요도샘과 큰 지렁이샘은 서로 상동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망울요도샘은 이제 요도 쪽에 있고 큰 지렁이샘은 이제 요도가 아닌 질 쪽에 이렇게 있죠. 그게 차이인데 서로 발생학적으로 동일 조직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상동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궁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궁에는 이제 월경 주기 또는 자궁 속막 주기가 있었죠. 그래서 자궁 속막 주기와 난소 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